논란의 불씨는 정부 훈장 심사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최고 등급 훈장을 받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부 체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금빛 영광을 안았을 당시에도 일부 관계자들은 기존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체육 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 점수 1500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점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포함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단순한 상징성만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라는 명예도 결국 규정이라는 문서 앞에서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점수라는 숫자에 집중하며 논쟁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와 관련 부처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실제 가치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평가 항목을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득점왕이라는 성과가 개인적인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알린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손흥민의 점수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기준이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주목받은 부분은 손흥민이 자신의 자산으로 보여준 행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춘천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무려 170억 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아닌 개인 자산을 활용해 유소년 축구 발전과 후배 육성을 위해 투자한 사례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체육 발전에 대한 뚜렷한 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7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규모는 그동안 손흥민을 둘러싼 비판적인 시선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MLS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MLS 사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연간 보장 보수는 약 1,115만 달러이며 한화로 약 161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평가받는 리오넬 메시, 바로 다음으로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미국 축구 시장이 손흥민의 가치에 매년 1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 현지 축구계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금액이 아닌 손흥민의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LA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국산 차량인 제네시스 G280 쿠페를 직접 운전하며 훈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짧은 영상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주급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세계적인 선수가 고가의 해외 슈퍼카가 아닌 한국 차량을 타고 미국 거리를 달리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리는 또 하나의 국위 선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폐공사 역시 손흥민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페이커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름을 올리며 기념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기념 메달이 인물의 업적을 금과 은으로 기록하는 역사적 자료이자 아카이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해당 메달의 수익금 전액을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명예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화려한 기록이나 훈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빛났던 것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이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귀국했던 순간에도 손흥민은 자신의 성취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뛰어준 동료들과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가장 먼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았음에도 모든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 이 겸손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이 손흥민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토트넘 스퍼스 역대 최고의 선수 21명 명단에서 손흥민에게 부여된 순위는 7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ESPN은 손흥민이 속한 LAFC를 MLS 파워 랭킹 2위로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지만 정작 손흥민은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득점이 없는 선수에게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높은 평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토트넘 역사 속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분석 매체 프로노스티치 스포티비는 토트넘 스퍼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 21명을 선정한 고우트 피라미드를 공개했습니다. 그 명단에서 손흥민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아래에 위치한 선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레스 베일과 위고 요리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을 대표했던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베일은 토트넘을 유럽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뒤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요리스는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골키퍼였고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주장 완장을 찾던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이 두 선수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평가가 나온 시점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팀을 떠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도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팀을 떠난 이후 그의 존재감과 상징성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이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피파 푸스카스상 수상, 발롱도르 후보 선정, 아시아 선수에게 하나만으로도 역사가 될 수 있는 성과들을 손흥민은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해리 케인과 함께 기록한 합작골도 있습니다.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합작골을 만들어낸 공격 조합으로 남았습니다. 리그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이를 넘어선 듀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가장 크게 기억한 장면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25년 UEFA 유로파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랜 시간 동안 우승 트로피와 인연이 없던 팀이었습니다. 매 시즌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마다 좌절을 반복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끝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고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직접 들어 올렸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선수들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순위 역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무관의 시간을 끝낸 주장이라는 위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며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내 사진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나 기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북런던에서 자신을 받아주고 성장하는 순간들을 함께 지켜봐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며 영원한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7위라는 숫자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ESPN이 발표한 2026 시즌 MLS 파워 랭킹에서 LAFC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상승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는 1위를 유지했고 밴쿠버는 3위로 내려갔습니다. 순위 상승의 주요 이유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손흥민의 득점 흐름이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시즌 초반 손흥민은 정규리그 13경기 동안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0골 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나왔던 여러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LA 갤럭시를 상대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뒤 손흥민은 4경기 연속 득점 행진까지 이어갔습니다. 올스타전에서는 전반 30분만 소화하고도 멀티골을 기록했고 결국 MVP로 선정됐습니다. 올스타전을 포함해 공식 경기 5경기에서 무려 6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8호 도움에 이어 공식전에서는 15호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MLS 도움 부문에서는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무려 4개의 도움을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이는 MLS 역사상 처음 나온 기록이었고 LAFC 구단 경기에서도 최다 도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득점왕 출신 공격수가 이번에는 도움 부문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MLS 사무국 역시 같은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뛰어난 플레이메이킹과 결정력을 근거로 LAFC를 우승 경쟁의 중심에 있는 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선수의 합류가 팀 전체의 평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을 영입하던 당시 그가 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LAFC 공동구단주 베넨 로즈솔 역시 손흥민을 LAFC와 로스앤젤레스로 데려오는 일은 수년 동안 품어온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간직해온 꿈, 구단주가 한 선수에게 이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꿈은 이제 파워랭킹 2위와 우승 후보라는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구단주의 바람이 구단의 현재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겹경사가 전해지던 바로 그때 손흥민은 리그스컵 치바스전과 톨루카전에서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톨루카전에서는 68분을 소화했지만 슈팅은 0개였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의 평점 역시 6.5에서 6.6 사이에 머물며 팀 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분명 부진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이 바라본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개인적인 능력과 빠른 움직임으로 계속 상대에게 위협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존재감만큼은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68분 동안 골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전체가 경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전달되는 횟수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장면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 수비가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 강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무득점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기 운영에 더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와 경기 이후 평가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결국 평점만 보면 6.5 수준에 머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이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팀도 손흥민이 조용했던 두 경기를 버텨냈습니다. LAFC는 치바스를 승부차기 5-4로 제압했습니다. 이어 톨루카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에디 세구라가 결승골을 넣으며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톨루카는 불과 3개월 전 콘카프 챔피언스컵 4강에서 LAFC를 0-4로 무너뜨렸던 상대였습니다. 그 팀을 3개월 만에 다시 꺾으며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가 득점하지 못한 두 경기에서도 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LAFC를 이 위치까지 끌어올린 중심에는 그 조용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 담긴 경기의 무게는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손흥민이 떠나온 유럽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지금 그가 뛰고 있는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떠난 팀에서는 역사적인 선수로 평가받았고 새롭게 자리 잡은 곳에서는 우승을 노리는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리그스컵 조별리그 마지막 케레타로전까지 이제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갤럭시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규리그 13경기 무득점 이후 5경기에서 6골을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